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테슬라의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테슬라 주가의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회사의 제품과 실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불가능한 로보택시라는 스토리를 팔면서 주가를 올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애널리스트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인터뷰들 중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다 나누고 싶긴 했지만 그러려면 영상이 30분은 걸릴 것 같아서 포기했고요. 오늘은 분기 실적 이전에 올라왔던 한 인터뷰가 아주 재밌기도 했고 인상적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써보지도 않은 분이 FSD 플랫폼을 비판하는 관점들도 인상적이었고, 테슬라를 게임스탑 같은 밈스탁이라고 비교한 것도 재밌었는데요. 누구나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 애널리스트라면 그 회사를 비판하기 전에 그 회사의 서비스는 이용을 하고 경험을 하고 나서 의견을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CNBC에 나올 정도의 분인데 이런 논리로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을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마켓의 변동이 심할 때 투자하기 좋은 기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켓의 풀백과 비트코인 할빙, 그리고 대선과 인공지능 하이프가 함께 겹치는 올해에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투자와 인사이트, 그리고 비트코인 전문가와의 인사이트들도 멤버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제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리온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터뷰를 하실 분은 로저 맥네미루 구글과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이면서 엘리베이션 파트너스와 실버랩의 창업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이름이 있으신 분이시고 인터뷰에도 가끔 나오시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페이스북의 초창기 투자자이시면서 마크 저커버그의 멘토이시기도 하셨고 2006년에 야후가 페이스북을 1 빌리언에 인수하려고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말렸으며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를 COO로 영입했을 당시에도 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께서 CNBC에 나오셔서 테슬라를 밈스탁이라고 했는데요. 이 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arly Facebook and Google investor Roger McNamee. All right, Roger, I bet I know, but where do you come down on putting this back to shareholders for a vote on stock, obviously, that was promised to him but not delivered because of this court decision overturning the will of shareholders originally who voted in favor of it back in 2018? It's my assumption shareholders will vote for it again, but I think this is the real test of Tesla as a meme stock because it has been so tightly associated with Elon Musk. Musk's brand has taken huge hits over the past year. And it's $50+ billion, which, you know, in the context of shareholders, that's a real number. But I do assume they're going to go for it. It's a test of Tesla as a meme stock because if Musk is no longer viewed as central to the story going forward, then I think Tesla starts to trade like a car company as opposed to, you know, an extension of Elon Musk. And this vote is the test that investors get to say which way they want to go. And overall, I mean, you say it starts to trade more like a car company. Obviously, the stock is down dramatically. It's below $500 billion. That said, it's about 10 times the market value of the likes of GM or Ford. Yeah, isn't it roughly equal to the rest of the industry put together? I mean, you know... 일단 제 생각에는 테슬라를 밈스탁이라고 하기에는 테슬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성장 포텐셜이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분 말씀대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약 500 빌리언인 걸로 봤을 때 50 빌리언 정도 하는 GM이나 포드보다는 확실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보택시는 물론 만약 전기차 시대가 정말로 다가오는 트렌드라고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전기 충전소 부문에서도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얼마든지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파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도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자동차 회사가 10년 후에 생존하고 사라지든 간에 지금의 주유소가 있듯이 전기 충전소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하며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기 충전소 시장의 독보적인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많은 회사들이 전기 충전소 시장에 뛰어들긴 했었지만 전기 충전소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나 전기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기 충전소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지금은 대부분 테슬라의 슈퍼차징 네트워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역시 저는 다가오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드라이빙 마일리지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때도 나눴었지만 테슬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1 billion 드라이빙 마일스를 넘어선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떤 자동차 회사도 드라이빙 마일스에 있어서 테슬라를 따라올 수조차 없습니다. 자, FSD만한 플랫폼이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이 외에도 테슬라 워 같은 에너지 부문이나 테슬라 로봇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성장 포텐셜도 어마어마하고 이 두 분야 모두 반드시 다가올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의 시장도 아주 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야 역시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가장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솔린 자동차 판매에만 집중하는 포드나 GM의 시가총액보다는 테슬라의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인터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me, the issue with Tesla is that the valuation has been sui generis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And there's just no telling what the thing is that brings it down. But higher interest rates are a bad thing for stocks in general and for this one in particular. And, Musk's behavior is a terrible thing. The problems with the Cybertruck are real. And the manufacturing issues just in general, I think, are an overhang for the stock.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슬라의 부정적인 투자자들은 이번 사이버트럭의 가속 페달 패드가 느슨해져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량이 발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4,000대 가량의 사이버트럭들이 리콜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 거봐, 사이버트럭은 안 될 거라고 했지. 역시 문제가 많어. 사이버트럭의 생산은 곧 중단하게 될 거고 회사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사이버트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문제를 바로 고치려고 리콜을 한 겁니다. 자,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고 이런 시도를 하면서 고쳐 나가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그 분야에 앞장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전기차를 만들고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나마 돈이 되는 가솔린 자동차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리콜과 같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 회사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 리콜 같은 뉴스는 없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회사들이 오히려 테슬라처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는 회사보다 훨씬 위험하고 5년, 10년 후에는 생존조차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테슬라의 리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루스 벨트 이슈로 3,500대나 리콜을 했었고 2022년, 2023년에는 스티링 디펙트로 모델 3와 모델 Y를 4,000대 이상 리콜을 했었습니다. 또한 한때 리어뷰 글리치로 2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리콜했었고 작년에는 오토파일럿 이슈로 무려 200만 대나 리콜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이런 리콜들이 있을 때마다 테슬라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리콜과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가 있고 FSD 12.3 버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인터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re's a lot of bad news, and let's face it, there's a different mania going on Wall Street right now around generative AI, and Tesla's not part of that, and so I think it's lost a lot of Are they not attention. part of it, though, Roger? I mean, in fact, their self-driving is going to, I think, be a big part of that potentially in terms of what they're using now to power it and their hopes for it. I mean, I can remember, we talked about so many years ago, valuation on Amazon because people were like, well, it sells books. It's bigger than the entire book market. Of course, they lacked imagination. Here, as you well know, investors are not focused on cars. In part, they're focused on robo-taxis, on robots themselves, on so many of the things that Musk uniquely seems able to get a company to do that others can't. The technology that they're using is the earlier generation of predictive AI as opposed to generative, which is where the media is today. The second thing is robo-taxis, in fact, self-driving cars, are a solution to a problem that doesn't exist. We don't really need cars that cost $500,000 each in the marketplace today. And the notion that you can get a car to make all the right decisions in a crowded situation where the training set doesn't represent all the things that come up. I just think that we're
maybe decades away from self-driving cars being real. 자, 이분께서 분명히 테슬라 FSD 12.3 버전을 사용해보지도 않고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 FSD를 사용하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거나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아도 FSD가 데려다 줍니다. 물론 속도 제한 표시를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차들보다 너무 느리게 갈 경우 제가 속도를 좀 더 높여주거나 지나치게 안전하게 턴을 할 때는 뒤에 차들이 많을 경우 제가 수동으로 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속도를 늦추는 과정에서 조금은 불안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웬만한 장소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아도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사람들조차 힘들어하는 교차로에서도 큰 문제 없이 턴을 잘 하더라고요. 아직은 사람만큼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FSD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들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로 FSD의 다음 버전은 지금 버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의 말처럼 몇십 년이나 더 기다려야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거라는 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이분은 테슬라의 FSD를 직접 사용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방금 테슬라 한 대가 500,000, 5억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비싼 차를 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차 가격이 엄청 내려서 모델 3를 텍스 베네핏 이전에 사도 4만 불이 안 되고 모델 Y도 텍스 베네핏 이전에 43,000불이면 살 수 있습니다. 자, 텍스 크레딧 7,500불에 전기와 기름값까지 비교를 해서 값을 측정한다면 둘 다 3만 불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리스를 할 경우에는 모델 3 같은 경우에 3,000불만 다운페이 한다면 매달 216불에 탈 수 있고 모델 Y도 3,000불만 다운페이 할 수 있다면 매달 280불이면 탈 수 있습니다. 도대체 테슬라가 한 대당 500,000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기본적인 리서치도 없이 CNBC 같은 데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신뢰가 가지는 않네요. 자,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어서 차를 많이 팔아도 회사 수익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테슬라와 경쟁을 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새로운 SUV를 사려고 하는데 테슬라 모델 Y가 4만 불 정도 하고 웬만한 다른 브랜드의 SUV보다도 저렴한 데다가 지금 상당히 높은 기름값 대신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고용인들에게 차를 제공해 줄 때도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테슬라 모델 Y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버를 타면서 물어봐도 많은 운전기사분들께서 지금 기름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테슬라로 바꿨다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가격을 낮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능한 많은 테슬라를 판매하고 나서 FSD 구독을 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유일하게 전기차를 팔아도 수익을 내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내린다고 해도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고 기가팩토리의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순수익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포드 같은 경우만 해도 전기차를 한 대 팔아서 보는 손해가 무려 64,731불이라고 합니다. GM의 저렴한 볼트 같은 경우에도 차는 저렴하지만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평균 9,000불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반면에 차값을 그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평균 8,200불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가격을 내리기 전인 2022년에는 차 한 대당 무려 9,580불의 수익을 냈었다고 하네요. 자,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자, 그럼 이어서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by then, Decades, Roger? Come on. I mean, Yeah, my no, understanding, by the way, is they're training the cars differently now. They actually have made a significant change in terms of at Tesla, in terms of the underlying data set, so to speak. They have more data than anybody. But decades? What are you talking about? David, I'm talking about the situation of just putting them out into traffic. Obviously, if you were putting them on specific routes with beacons on anything you could run into, which is exactly what you do with airplanes and what you do with large ships. In that scenario, you could do it today. But as a country, we're not willing to invest in special highways, and the people running these companies aren't willing to wait while that infrastructure investment gets made. And so I just think that come to San Francisco. Be a pedestrian for a while and see what it's like with these things riding around. It's terrifying. 자, 방금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 플랫폼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자율주행은 많은 자본과 뛰어난 팀이 필요하고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애플 같은 회사마저도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 물러난다고 발표를 할 정도였죠. 사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자율주행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여곡절
목조는 있겠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못을 점점 넓히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 샌프란시스코에 교통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불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분명히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플랫폼을 사용해보지 않은 분입니다. 자, 제가 몇 달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시간 반 동안 FSD 12.3 버전으로 자율주행해서 가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리서치와 그 회사의 제품을 경험하고 나서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테슬라를 밈스탁이라고 말한 로저 맥나미의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